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잘못된 공식을 외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마음을 열어달라 애원하고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게 사랑의 과정이라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게도 정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설득이 필요 없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광하는 사람, 우리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설득할 필요도 없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전략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연락하는 심리전도 필요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냥 명백하게 우리를 좋아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나요?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뭔가 낯설게 느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과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해왔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한 채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3년 동안 한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는 항상 이렇게 말했죠.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해서. 민지는 기다렸어요. 그가 승진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신을 볼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승진도 하고 프로젝트도 끝났는데 그는 또 다른 핑계를 찾더라고요. 이제 MBA 준비를 해야 해서.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찾는 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건 사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저항을 이겨내고 무관심을 열정으로 바꾸고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일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향해 웃고 있는 사람,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로맨스라고 불러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랑 이야기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미친 듯이 열심인데 다른 한 사람은 관심이 없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사랑하는 대상은 아름답거나 멋지고 똑똑하거나 매력적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커다란 문제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신에게 헌신하기로 했다거나 너무 자존심이 세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플롯이라고 부르는 건 결국 그 모든 고된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랑이란 건 사실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랑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온갖 화려한 장애물들을 묘사한 것에 가깝죠.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험난한 여정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는 단순히 문학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심리적 역사 속에도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버전으로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 대부분은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지훈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의 아버지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가거나 회사 일로 출장을 다녔죠. 지훈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어도 아버지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와서 등을 툭 치며 잘했어 라고 하면 지훈은 그날 하루 종일 행복했죠. 그렇게 지훈은 배웠어요. 사랑은 가끔 주어지는 거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훈은 항상 바쁘다는 여자들에게만 끌렸어요. 쉽게 만나주는 여자는 뭔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란 게 진짜일 때는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음과 좌절에 관한 것이라고, 지연과 저항에 관한 것이라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갈망하는 누군가가 다른 선택지들을 탐색하는 동안 대기 상태로 놓이는 경험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강렬했던 사랑의 경험은 희망 없는 희망을 품는 것이었죠. 자신이 흠모하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우리 쪽을 돌아봐 줄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접근 방식, 즉 문학적 서사와 개인적 역사가 남긴 유산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트 세계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 파트너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한 달 뒤에나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해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남자는 첫 데이트 후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정말 좋았어. 근데 다음 3주는 출장이랑 가족 행사로 꽉 차 있어서 그 이후에 보면 안 될까? 수진은 오히려 더 끌렸어요. 바쁘고 인기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3주를 기다렸는데 그는 또 다른 이유로 일정을 미뤘어요. 6주가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두 번째 만남은 없었죠. 그 사이 수진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너를 원하는 남자였으면 다음 날이라도 시간을 냈을 거야. 누군가가 지금 우리와 다른 3명의 구애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거나 해외에서의 매력적인 커리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가볍게 언급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절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우리 손을 잡지 않으려는 사람을 봐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좀 더 깊어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결국 우리를 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도 그 사람 친구들만큼 토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기에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이 모든 헛소리를 뚫고 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각성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좋은 삶이라는 건 요구사항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육아 문제, 재정 문제, 성적 친밀감, 우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고려해야 할 사람은 여정의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우리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뿐입니다. 현우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2년 동안 한 여자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그녀는 자신이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지만 가끔 외로울 때는 현우에게 연락했죠. 현우는 생각했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더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새 남자친구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만난 지 한 달 된 사람이라고 했죠. 현우는 충격받았지만 그제야 알았어요. 그녀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현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했던 거였다는 걸요. 그 후 현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달랐어요. 그녀는 다음 날 바로 연락했고 언제 다시 볼 수 있냐고 물었죠. 애매한 신호 같은 건 없었어요. 지금 현우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깊이 매료되어 왔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수줍어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우리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어린 시절 때문에 매혹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소설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참했던 우리 어린 시절을 반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과거를 용서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상대는 배터리가 나갔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은지라는 친구를 봤어요. 그녀가 만나던 남자는 항상 답장이 늦었죠. 미안, 폰 배터리 나갔어. 아, 진동 모드로 해놔서 못 봤어. 처음엔 믿었어요. 근데 친구들과는 실시간으로 SNS에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은지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도 지금 바빠, 나중에 였지만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매일 업데이트 됐어요. 결국 은지가 관계를 정리했는데 그 남자는 놀란 듯이 물었대요.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가 아니었죠. 6개월 동안 신호를 보냈는데 그가 못 본 척했던 거예요. 상대가 회피적이거나 몰래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우리의 정당한 관심 요구를 두고 과하다고 표현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망설이고 방어적인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대다수를 배제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타고난 열정을 가진 극소수에게 집중할 더 많은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알아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야에서 치워버려야 해요.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즉시 포기하세요. 그들이 수줍음이 많을 수도 있다거나 우리가 의도를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는 걸 멈추세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연인은 오직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서연이라는 여자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겼어요. 첫 데이트 후 상대가 3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끝이에요. 핑계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유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죠.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제대로 된 사람들만 걸러지더래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첫 데이트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고 그 주 주말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서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 있을지 혹은 언제 답장할지 궁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 대한 헌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매력적일 수 있고 외모가 훌륭할 수 있으며 인도 여행을 다녀온 뒤 15년 반 후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늦은 밤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영화나 정신분석 사례 연구에 이상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누군가가 우리를 선택하기를 기다리며 보내는 건 비극이에요. 진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시작부터 함께 걷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함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게 진짜 사랑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명백히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로맨스라고, 그게 사랑의 과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려울수록 가치 있다고, 쉽게 얻은 건 진짜가 아니라고, 싸워서 쟁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죠. 태민이라는 남자는 1년 동안 한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그녀는 항상 아직 전 남자친구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 라고 했죠. 태민은 기다렸어요.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새벽에 전화와도 받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걔 전 남친 생각 정리된 지 6개월 됐어. 근데 너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순간 태민은 무너졌어요. 자기가 1년 동안 뭘 한 건지, 왜 그렇게 명백한 거절을 못 알아봤는지요. 그 후로 태민은 달라졌어요. 애매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 정리하기로 했죠. 그렇게 만난 세 사람은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나 당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관계에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약 같은 믿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보여줄 겁니다. 복잡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도 필요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도 필요 없죠.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단순한데도 우리는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복잡한 걸 더 진짜라고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복잡함은 종종 혼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과는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미래는 확신에서 시작되거든요. 물론 모든 관계에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죠. 하지만 기본적인 열정과 헌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의 출발선이어야 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은 사람과 경주를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출발선까지 오게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경주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혼자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이겁니다. 잠재력을 사랑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사랑하지 마세요. 언젠가 변할지도 모르는 모습을 사랑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대답이 명확한 예스가 아니라면 그건 노입니다. 혜진이라는 친구는 5년을 기다렸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사업을 안정시키면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안정되니까 이번엔 더 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혜진은 또 기다렸죠. 그러다 우연히 그의 친구한테 들었어요. 걔 결혼할 생각 없대. 지금 상태가 편하다나 뭐라나. 5년이 날아간 거예요.
그 시간에 혜진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는데 잠재력을 사랑했던 거죠. 변할 거라는 가능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혜진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2년 안에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대요. 명확했죠. 애매함이 없었어요. 애매함은 없어요. 관계에서 애매함이란 건 사실 거절의 부드러운 버전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선택받으려고 노력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오디션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오디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닫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사랑을 쟁취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법은 알지만 쉬는 법을 몰라요. 증명하는 법은 알지만 그냥 존재하는 법을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게 진짜예요. 쉬운 게 진짜입니다. 편안한 게 진짜고 자연스러운 게 진짜예요.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오는 게 진짜죠.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우리를 향해 쉽게 웃는 사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결국 사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사랑은 평화입니다. 누군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처음부터 두 사람 모두 들어오고 싶어 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안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공유된 공간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계획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임시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의 안전망이 되어서도 안 돼요. 당신은 누군가의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유일한 선택이어야 하죠.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을 그렇게 선택해야 해요. 서로가 서로의 명백한 선택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말이에요.